존경하는 내외기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th Asia Legal 제16회 아시아 Information 법령 정보 Network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학술회의 오신 My name 여러분들 is 환영하는 Hyun 바입니다. from 저는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후용입니다. the Allen Secretariat. 한국법제연구원 I would like to extend our 소속입니다. 알린 sincere gratitude to 사무국으로 our 역할을 하고 distinguished 있는데요. guests, online and 네, offline,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들 for 온라인, taking time 오프라인으로 to 귀한 시간 attend 내주시고 today. 함께 해주셔서 And 대단히 also a 감사드리는 special 바입니다. thanks to moderators, 또 speakers, and 자장님 panelists 여러분, 또 of the 연사, 토론자 conference.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The Allen International Conference is held 네, annually in 알린 one of the countries of Allen 국제학술회의는 members 알린 in turn. 회원국가들이 And 차례대로 this 매년 year, the 개최를 하고 16th 있습니다. Allen 올해는 Conference is taking place 16차 in 회의가 Seoul, Korea, 되었는데요. 이곳 hosted by 서울에서 Korea 개최를 Legislation Research 하고 Institute 있습니다. and Asia Legal 한국법제연구원 Information 그리고 Network. 아시아법령 정보 And for 네트워크에서 the first 공동으로 time, this 주최를 conference 하고 is also 있습니다. held 그리고 online 참고로 이번 and broadcasting 회의는 at the 처음으로 official 온 conference 오프라인 website 동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allenevent.com. www.alinevent.com 웹사이트에 And 가보시면은 if you have 온라인상으로도 troubles in 중계가 되고 access 있기 to this 때문에 website because 네, of heavy traffic, 웹사이트를 then you 이용하실 can 수 also 있으시겠습니다. watch 만약 this 이용자가 많아서 conference 접속이 원활하지 on 않으실 YouTube. 경우에는 Just type in 네, Allen 유튜브에 가셔서 Conference. 알린 컨퍼런스로 검색하시면은 So we would 유튜브를 like to 통해서도 생중계를 ask you 보실 to 수가 join 있으십니다. online and then share 네, your 온라인에서 thoughts 여러분들도 by leaving 함께 동참을 많이 comments and 해주시기 questions 바라고요. and live chat 또 on 이제 the 라이브 YouTube 실시간 and 대화 the 창이 official 유튜브에 있기 website. 때문에 또 웹사이트도 있기 Then your 때문에 questions 코멘트도 and comments 남겨주시고 질문도 will be 있으실 delivered to 경우 speakers at 거기에 the end of the 남겨주시면은 conference for 이제 answers. 발표가 끝났을 때 토론 시간 때 Now, 연사분들에게 we 전달을 hope you 드려서 답변을 leave 청해 this 듣도록 conference with your 하겠습니다. participation, 네, and then let 그러면 us to start 이제 the 16th 본격적으로 Allen International 제16회 아시아 Conference and 법령 those 정보 located borders in 네트워크 Asia. 국제학술회의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의 법제를 주제로 I 이제 would like to 시작을 now 하도록 invite 하겠습니다. Mr. Ki-Hong 그럼 Kim, 첫 President 순서로 of Korea 한국법제연구원의 Legislation Research 김계훈 Institute, to 원장님을 open this 모시고 conference. 네, Please 모두 welcome 언을 Mr. 청해 Ki-Hong Kim.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훈 원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법령정보 네트워크의 사무국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 김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제16차 알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축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권호승 명예교수님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 직접 회의장에 와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아시프 쿠레시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고 발제해 주시는 발표자, 토론자와 국내 토론자와 함께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본 컨퍼런스를 접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실 수많은 참여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아시아 법령정보 네트워크의 사무국인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여러 회원국에서 회의 개최를 자진하여 주셨지만 특별히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을 직접 서울에 모시고 도심 한복판의 궁궐에 드리워진 서울의 가을과 강남 마천루 가운데 뻗어가는 K컬처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학술 연구와 서로의 법령, 정책을 공유하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게 만듭니다. 어느 분이 감염됐는지 드러난다면 통제가 매우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매개로 전파되는 것이니 국경을 봉쇄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경제사회적으로 긴밀히 엮여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무조건 봉쇄하는 것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강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아시아 지역 각국의 법령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오늘 컨퍼런스의 하두입니다. 이 2주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경제 무역의 측면과 인권에 대한 이슈까지 오늘 여러 국가의 발제자들께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토론까지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팬데믹의 시대에 국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경에 일시적인 폐쇄가 있지만 일시적인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여전히 국경의 문제가 퇴색되어가는 그런 경향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법의 역할, 추구해야 할 가치,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어서 향후 각국의 법제와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Now I'm pleased to invite 네, our 그러면 American 이어서 first 축사 British speaker, 말씀을 Emeritus Professor 오승환, 정해두도록 Seoul National 하겠습니다. University 서울대학의 School of Law. 권오승 법학전문대학원 He's also a 명예 member of 교수님을 National Academy of 모시도록 Sciences 하겠습니다. of the Republic of 교수님께서는 Korea 대한민국 and 학술원 as a former 회원이시기도 chairman of 하고요. Korea Fair Trade 공정거래위원회 Commission. Please join me in 전임 welcoming 위원장을 Professor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승환. 함께 권오승 교수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16차 알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한국법제연구원 김계용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제16차 알린 국제학술대회를 이처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을 보면 국제적인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EEC, 유로피언 에코노믹 커뮤니티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국경 없는 교류와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스위스나 프랑스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귀국한 후 아시아에서도 하루속히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학문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도 국경을 넘는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에는 유럽에 비하여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인들 중에서 법과 제도의 차이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가들은 아시아 각국의 법과 제도를 비교 연구해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장려함으로써 아시아에서도 국제적인 교류 협력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알린이 그동안 국제학술회의를 15차례나 개최하는 등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16차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Laws for Fading Borders in Asia를 주제로 이민, 무역,
경쟁, 인권 등에 관한 법률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은 아주 용기 있고 지혜로운 결단이라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이 학술대회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동안 위축되고 있던 법과 제도 차원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교수님 감사합니다. Let me invite today's 그러면 keynote 오늘의 speaker, 기조 and please 연사를 introduce 앞으로 모시도록 Professor 하겠습니다. Asif Qureshi,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School of 법학전문대학교 Law. 아시프 쿠레시 Professor 교수님 Qureshi has been 소개드립니다. Professor of 쿠레시 International 교수님은 Economic Law at Korea 고려대학교 University School of Law since 2012. 법학전문대학원에서 Before 2012년부터 that, he was 국제경제법 professor at the 교수로 University of 계셨고 그 Manchester 전에는 맨체스터 Law School and 법학대학원에서 a 교수로 barrister at 계셨습니다. 그리고 Clarendon 영국 Chambers in 런던의 London. 쿼드런트 챔버스의 법정 Currently, he is a 변호사로 member of the 계셨습니다. ILA Committee on the Rule of 현재 Law and 교수님께서는 International ILA Investment Law 법치주의와 and the 국제투자법위원회 ILA Study Group on 그리고 International 국제세법 Tax Law. ILA 연구 The 그룹 title 멤버로 of the keynote 계십니다. speech is 오늘 기조 Americanization 연설의 of 제목은 International 세계 Economic 경제 Order, 질서의 an Asian 미국화 Perspective. 아시아의 Please 관점입니다. welcome Professor 쿠레시 Qureshi.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조 연사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회의를 이렇게 훌륭하게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멋지게 회의를 주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경제 질서의 미국화를 아시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절하고 또 이 회의의 전체 주제와도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주제가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의 법제이죠. 세계 경제 질서의 미국화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국경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의 맥락에서 봤을 때 더욱더 그러하죠.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 경제 질서의 미국화에 대해서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현대 세계 경제 질서 구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작은 또는 중간 규모의 또는 대규모의 경제국들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커다란 경제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해외 경제 현안들에 대한 미국 법 적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시아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 예를 들어서 화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러한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죠. 중국 국내법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내 무역법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 미국의 법제도 알아야만 이 전체적인 국제 경제 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국내법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그리고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입법 체계를 미국의 입법 관행으로부터 배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반드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고 또 변호사로서 미국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조계에 이제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 세계 경제 질서의 미국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고 또 미국의 규범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에 적용되는 국내 입법 체계 그리고 국제기구에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화라는 것은 사실상 세계화랑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화는 물론 세계화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두 가지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질서의 미국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포럼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 이런 미국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국제 경제 질서 조성에 힘쓰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의 활동들이 아주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내법에도 미국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를 살펴보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법의 역의 적용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 외에도 다양한 역의 적용을 해왔고 또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통제 부분에서 이 역의 적용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고 경쟁법도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국제 무역 협정 그리고 일방적인 그 무역 컨세션 등을 통해서 국가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국내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내 법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무역 관행, 경제 관행, 다른 국가들의 무역과 경제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악명 높은 것은 미국 무역법 섹션 301이죠. 이를 사용해서 미국은 불공정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가들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스페셜 301이라는 규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가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지식재산 역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8년 그리고 2015년 입법된 법에 따라서 미국은 또 통화 조작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의 거시 경제 정책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해서 혹시 통화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매년 진행되는 절차이고 또 특히 그 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도 매년 이러한 스크리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국가들의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거시 경제 정책도 미국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섹션 301을 통해서 제재가 적용이 됩니다. 만일 어떤 정책을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통화 조작이다. 라든지 거시 경제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특히 관심이 많은 게 국가 안보죠. 미국법 무역 확장법 섹션 301 보시면 국가 안보를 단순히 전통적으로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정의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국가 안보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무역 관행이 미국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고 또 미국 국내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서 무역이라든지 경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그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거나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법을 침해한다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경제 개발에 영향을 주고 또 특히 이러한 세계 경제 개발을 규범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법을 통해서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기반에 결국 그 학자들의 법리적인 그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힘과 법치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힘을 행사하는 수단들이 많이 있죠. 경제 강국이 이러한 경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수단이 잘 관리가 돼야 합니다.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이러한 수단들이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를 세계 경제 질서의 미국화를 아시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아시아는 단일하거나 획일적인 그런 지역이 아니죠. 아시아에 많은 다양성이 있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국가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의 관점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국제 경제 현안도 다자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다 언젠가는 경제적 강국이 돼서 법치주의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 힘과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관점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분쟁이라든지 경제 분쟁을 WTO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사실상 WTO의 상수기구 위원 임명을 비토함으로써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분쟁 해결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분쟁 해결의 유연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국제 분쟁 해결의 유연성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창하는 측의 의견은 다양한 국제 무역 변호사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계약 파기라는 그리고 그 효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개념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예로운 불복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 개정이 있어야 할 때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이 힘의 논리에 대해서 큰 시사점이 있었던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그리고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의 담론을 보면 이러한 트렌드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강대국에 있어서 그 어떤 분쟁 해결에 그 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법적 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관련해서도 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앞에 이러한 미국의 케이스가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그 소송이 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 경제 기구들의 활동을 보시면 경제 초강대국들이 의사 결정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실제 그 투표 가결 시 국가별로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경제적인 힘의 수준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관행을 보시면 어떤 의사 결정을 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힘의 역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미국이 비토를 행사하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WTO의 상소기구 위원 임원이 무산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의 역학을 저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담화를 통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 미국의 비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그래서 WTO의 의사결정 과정이 현재 바람직한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국의 WTO 상소기구 비토가 힘 또는 권력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상소기구에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네, 미국의 비토 자체가 저는 힘의 남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남용이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미국이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비토를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쟁 해결도 그렇고 또 국제기구에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뭐 WTO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봤을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초강대국이 있을 때 어떠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러한 초강대국을 시스템 내로 통합하면서 동시에 그 힘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것이 사실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커다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직설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론자이고 또 낙관론자입니다. 특히 법치주의와 경제적 힘과 관련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힘 또는 권력은 반드시 법치주의를 포용해야 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권력의 표출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치주의를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권력 자체가 지속 가능합니다. 국가들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들은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할 때 이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역량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 때문에 무역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무역 전쟁은 이 관세라든지 양적 규제라든지 통화 전쟁 등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보유 통화의 무기화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 간의 소위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런 무역 전쟁의 합법성을 의미 있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 전쟁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무역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국제 인도주의법에 보시면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잘 구성된 그런 규범적인 규칙들이 국제 인도주의법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의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무역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단들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리고 무고한 국가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무역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 세계 인도주의법이 이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에서의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세계 인도주의법이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정된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소프트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고 또 이것이 다양한 조치들에 반영이 되면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조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질서 구축을 견제하고 또 균형을 잡아주는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집단적인 대응을 통해서 초강대국들의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미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경제 초강대국을 세계 경제 질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제가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Now, at this point, let me remind you that you can watch this conference at 이 allinevents.com. 국제학술 대회는 allinevent.com에서 보실 수가 있고 혹시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유튜브로 가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린 컨퍼런스라고 검색하시면 이 국제학술 대회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챗박스에 댓글이나 의견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들 남겨주시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Q&A 세션에 질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 세션 중에 시간 제약 때문에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다면 답변을 여러분이 등록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와 무역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의 모더레이터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님입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김지훈 박사님께서 모더레이터로서 세션 1을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이주와 무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학술대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1세션에서는요. People Migration 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Industry Trade 주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각각 발제자 한 분, 토론자 한 분 이렇게 총 4분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두 번째 주제 발표할 때 다시 소개를 드리겠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People Migration이라는 주제로 인디안 로 인스티튜트의 시바난단 시바쿠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베트남 국가화법 연구소의 부소장이신 팜티튀 응아 교수님께서 부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시바쿠마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에서 인사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필요한 조치들 잘 챙기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가족 또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분명히 팬데믹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알린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의 법제에 대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서울에서 주관을 해주셔서 가상회의를 통해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님, 그리고 이 법제연구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공효영님, 또 안얀 선생님 등 제가 이렇게 회의에 또 행사에 다시금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혹은 여러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알린 이 동지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네, 좌장님, 그리고 저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지정 토론을 맡으신 펌티트냐 님, 베트남 국가와 법률연구소 부소장님이시죠. 그리고 다른 세션의 모든 연사, 또 토론자 여러분들, 다시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다시 올립니다. 네, 그래서 2주를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2주와 헌법상 인도에서의 보호 대상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이제 처음 1950년 제헌헌법이 공표된 이래로 70년 헌정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1970년대 비상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다른 나라와의 접경 지역에서 반란 소요가 끊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 사이 100여 차례 이상의 헌법 개정을 겪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니즈가 바뀜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였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수년간의 변화 속에서도 이제 이 헌법 체제 자체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들은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선거라던가 사법부의 독립, 권력 분립, 또 법원의 사법 심사 권한, 행정부의 연방 의회 내지 각 주의회에 대한 책임 등등의 원칙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도 헌법 체제 하에서 여성이나 아동, 사회교육적인 그런 낙후층, 이제 소위 후진 계급, 또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또 종교, 언어, 소수 집단, 또 영국 인도 혼혈인 등 일부 층들은 헌법상 보호 대상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보호 특권의 대상으로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보호 내지 배려 대상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주 당국은 이들이 과거 겪었었던 여러 가지 차별적인 관행 그리고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여서 긍정적인 그런 배려 조치를 취할 것을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헌의회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토양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었죠. 그래서 이런 원주민들에 대한 특별 보호 내용을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현대 진보적인 그런 헌법에 있어서 여러 민주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호 정책입니다. 캐나다, 남아공,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 있어서도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그런 취지의 보호 정책 등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이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보시면은 사람이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에서 다른 나라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등을 찾아서 이동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에르네스트 라벤스테인이라는 영국의 지리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이주라는 것은
네, 밀고 당기는 push-pull 원리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현상이다. 즉 어떤 곳에 세금 제도라든가 법제가 억압적일 경우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밀려나가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다른 곳으로 이들이 혹은 그런 곳이 이들을 끌어들인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으로서 학업이나 뭔가 생계, 고용, 취업, 여러 좋은 기회, 거주지, 신변, 안전 등을 추구하여서 이동하는 그런 전반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주라고 했었을 때는 영구적 정착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개인 혹은 집단이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주라고 하죠. 방랑생을 한다거나 이주 노동을 한다거나 관광, 통근 노동 이런 일시적인 행위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의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주는 몇 가지의 광범위한 범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내 이주, 그리고 국제 이주로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이든 그 안에서 개인 혹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살다가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는 국제 이주의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 자발적 이주냐 강제 이주냐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이든 국제이든 대부분의 이주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 내지 정주 조건을 찾아서 나서는 경우, 자발적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강제 이주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전쟁이라던가 다른 정치적인 봉기를 계기로 추방된 경우 내지 이제 강제 이주가 집행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나 죄수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 그리고 강제적 이주 사이의 중간에는 또 전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피난을 가는 피난민들 이런 그 자발적인 이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주라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등의 그런 요인들이 있는 현상입니다.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국가입니다. 지리적인 특성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 무분별한 불공평한 국가 발전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도농 간의 격차도 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공평하지 않고 고용 가능성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차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주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근데 2018년 인도 대법원 판례,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헌법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싱과 델리 수자원공사 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3부에 있어서 지정 카스트 내지 지정 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할당 혜택 등 특권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보호 대상자가 한 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그 이주한 그 새로운 주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대로 적용되는가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인도에 있어서는 헌법상 이제 헌법 15조, 16조, 46조, 341조, 그리고 342조에 따라서 분명히 보호 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있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상 여러 가지 본래의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9조, 또 19조 2항 등 예를 들어서 인도의 전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인도의 영토 어디에서든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유, 또 어떤 직종이든 종사할 수 있으며 어떤 업종이든 자유로이 취업하고 장사, 무역 등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특별 보호 대상, 특권의 대상이 되는 보호 대상자들이 이제 인도 내에서 뭐 일자리, 뭐 학업, 뭐 취업, 교육,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주로 이동을 하거나 다른 그 연방지까지로 이전했을 경우 거기에서도 똑같이 혜택들이 인정이 되는가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싱 판례에서 이 고고의 대법관께서는 이런 그 다수 의견 결정문을 내놨는데요. 그 특권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악습으로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악습이다. 고대 힌두 종교 경전을 보더라도 이런 언급이 있고 출생을 바탕으로 한 어떤 사회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힌두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악습으로 남아있다. 또 영국 식민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당시 식민 정부는 소위 피억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보호 방침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입법기관에서의 의석 할당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 할당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 실제 이 피보호 대상자들이 많은 사회적인 차별,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년 헌정사를 거쳐 오면서도 그 깊은 상처가 다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라는 악습은 지금도 인도 전역에서 계속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에 의해서 불가촉민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습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헌법에 있어서는 지정 카스트 또 지정 부족을 대상으로 분명히 고용 할당제 또 진급에서의 할당 혜택 그리고 연공, 경력 인정 등에서의 혜택 등이 제16조에 있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보호 대상인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지정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1, 34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한편 1989년 마리찬더 라우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선 할당, 우대 정책이 있는데 지정 카스트 내지 지정 부족인이 다른 주로 이주했었을 때는 새로운 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즉, 이 같은 마리찬더 셰카라우 판결에서는 개별 주 단위 혹은 주 중심의 공공부문 고용 할당 제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인도 전체를 모두 하나로 보는 국가 통합적 시각에는 반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17조, 헌법 19조 1항 B호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제한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당 혜택,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판례 등이 나옴에 따라서 결국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 나가라스 판결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16조 4항, 16조 4항 A, 16조 4항 B 등에 나와 있는 보호 규정은 단지 허용 규정일 뿐이며 각 주 정부가 임의로 구제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주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헌 의회에서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헌법상 이렇게 보호 내용을 명문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이것은 집행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주정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었던 다른 대법원 판례, 이 허용 조항 법리를 추구하는 소수 반대 의견을 또 차용하여서 이 같은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기본적인 명문 어떤 헌법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소수 반대 의견, 다른 사건의 그 소수 반대 의견을 인용하고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헌법을 기만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밀싱 판례는 이제 2018년에 나왔는데요. 이 델리라는 수도 광역권 같은 경우는 범인도 할당 규칙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즉 전국 어디에서 왔든 델리에서는 이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헌법에 합치한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델리의 경우에만 이 같은 범인도 그 할당 확대 적용을 인정하고 포디체리나 찬디가르 같은 다른 그 연방 직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의문이 남은 상태입니다. 인도 헌법에 있어서는 특히 그 전문에 보시면은 세속주의라든가 사회주의 등의 용어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 동포애라든가 국가적 통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 합니다. 헌법 제77차, 81차, 82차, 그리고 85차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빌싱 판례가 이 같은 그런 헌법 개정을 반영하여서 그 마리라오 그 사건의 여러 어떤 의견을 재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우나, 그러나 델리는 이제 미니 인도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주 시에도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들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헌법 제3부에서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본권들은 연방 구조 속에서 주라는 지리적 경계에 종속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시사해주는 의미 있는, 또 그런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담겨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기만적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 있다 할 경우, 예를 들어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이 해당되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기만해서 채용이 되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취지는 여러 차례 판례에서 재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개의 사건에서는 이에 반하는 그런 취지의 판례가 있어서 일부 희석이 되긴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샬리니 법원과 뉴 잉글리쉬 고교 학회 사건, 카비타, 또 마하라시트라 사건 등에서 일부 희석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도에 있어서는 헌법 명문상 특별 피보호 대상층들을 규정하고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서 이제 공공고용, 입학, 그리고 의회, 의석 등에 있어서 할당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호 대상자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만약에 이주할 경우 그러면 이 권리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던 판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포의 국가적인 통합 그리고 단일 국가라는 그런 개념 등의 그런 아이디어 특히 단일 국가는 인도어로 ek바라트, 슈레스타 바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런 판례의 직연, 해석 등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바쿠마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발표에서 주로 인도 국가 내에서의 이주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관련된 이 쟁점으로는 인도 헌법상 보호 대상에 관해서 규정이 있고 이런 보호 대상에 적용을 받게 되는 클래스 계층이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원래 받게 되던 어떤 혜택이나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관한 인도 판례를 쭉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발표의 취지는 이런 보호 조치들이 계속 인간의 이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취지의 발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왜 이주가 있게 되는지, 인도의 특수한 상황, 발전에 불균형이 있다거나 지역 간 차이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서 기회나 교육이나 취업에 있어서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인도인들의 그 행위에서 기인한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네, 이 발표에 대해서 베트남 국가법연구소 부소장이신 팜티튀nga 부소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들, 16기 알린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라고 합니다. 베트남 국가법연구소 부소장입니다. 2020년은 굉장히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일하는 방식 또 이렇게 또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방식 자체도 다 바뀐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 정말 좋은 그런 행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바쿠마르 교수님, 인도 법률연구소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잘 읽었는데요. 제목이 인도에서의 이주와 헌법상 보호대상 층, 피보호 계층인 것 같은데요. 우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논문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을 맡게 되어서 기쁜데 논문에 보면은 이 지정 카스트 그리고 지정 부족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고 특히나 인도 내에서 국내 이주했었을 경우도 어떻게 이 특혜들이 인정이 되는가 그런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런 후진 계급들 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그 태도가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조건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근본권에 있어서도 기본권도 차등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인도인들은 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한편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열악한 이 저희 후진 계급층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일관성 있는 잣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은 이 행정부 이제 대통령은 연방의회나 각 의회 내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즉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을 이제 그 행정부 대통령이 정한 데 있어서 이런 결정에 대해 의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사회 또 교육적으로 이제 후진 계급 이다. 이렇게 후진 계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인도 내에서 이주를 할 경우 이주로 인해서 이제 헌법상 보장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준다던가 어떻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질문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질문을 조금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연결이 될까요? 시바쿠마 교수님, 방금 우리 토론자께서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행정적인 부분과 법원에서의 역할, 기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네. Thank you, discussion for 우선 지정 asking the, 토론자 very 질문을 pertinent questions. 아주 의미 있는 좋은 May I 질문을 answer for 해주셔서 the first 감사드립니다. question? I 첫 repeat, the 번째 first 질문 question is how is 제가 executive accountable to the 반복하자면 parliament and 행정부가 respective legislatures in 연방의회나 deciding 각주 the 의회에 list of 대해서 scheduled 어떻게 castes and 책임을 scheduled 지도록 tribes? 되는가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 The 목록을 co- 이제 the 행정부에서 answer, 결정하는데 the 이런 constitutional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principles of 책임을 check and 지느냐, balances 이제 and 견제와 균형 accountability of 그리고 executives to the 행정부의 parliament 의회에 대한 and 책임의 respective 원칙 legislature is inbuilt and 이런 여러 가지 express 이제 provision 원칙들은 has been 인도 헌법에 provided 내재되어 in 있고요. the text of 또 명문화되어 Indian 있기도 합니다. Constitution itself. 그래서 명문 The 규정으로 principles of 못 박혀 collective 있습니다. responsibility, 단체 책임 Article 75(3) 에 of the 대해서 Constitution 이제 헌법 prescribes that 753조에 the 규정이 되어 Council of 있는데 Ministers shall be collectively 강요회의는 responsible to the 집단적으로 House of the People. 이제 House of the 하원에 People, either 대해서 the Parliament 즉 or the state legislatures. 연방의회 또 The 주의회의 object of 책임을 져야 collective 된다라고 되어 responsibility 있습니다. is to make the 즉 이 집단 책임이라는 whole 것은 body of persons holding the ministerial office 이 강요들, 이 collectively or 내각이 vicariously 모두 responsible 직간접적으로 for such acts of others are referable to 이제 their 책임을 collective 지도록 되어 violations.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Further, 행한 그런 the 행위에 President 대해서도 of India, who 직간접적인 is 책임을 지도록 되어 also the 있습니다. executive 또 and head of the 인도의 union 대통령, 이제 under 행정부 Article 수반이죠. 53 이제 and 53조 part 상 of the 지위가 Parliament 명시되어 under 있는데 Article 79 또 as 79조에 well 의해서 as 의회 일원이기도 하고 the power where the President may require the Council of Ministers 이제 to 대통령은 reconsider 강요에게 such advice either generally or otherwise in Article 74 of our 74조에 Constitution. 따라서 뭔가 제 Secondly, due 심리를 to 하도록 periodic elections, 제고할 것을 since 요청할 수 every 있습니다. 5 year 또 매 the same 5년마다 executive, that is 정기적으로 who are all 선거를 치르게 되어 part of 있습니다. elected representative 그래서 members of 선출 legislature has to seek a fresh 직인 mandate. That is a fresh 의원들은 election 의회들은 다시 from the 선거에 people in 출마하여서 case 국민들의 of 신임을 다시 parliament 받아야 as well as 됩니다. the respective state legislature 이제 as 연방의회 well. 또 주의회 In 모두 이제 India, 선거를 free and 치러야 fair 되는데요. election 자유 평등한 선거, along with periodic election has been declared 정기적인 as 선거. one of the basic features of our 이거는 우리 constitution. 헌법에 있어서의 주요한 그런 주요 Similar is 특징 the 중에 하나입니다. provision 그래서 of the 이런 state 선거를 통해서 legislature 책임을 we can 지도록 되어 find 있고요. in state 그래서 and the 각 state 의회 executive as enshrined in under Article 각 행정부, 164(2), 주 행정부 168, 162조, 167C 168조, and Article 167조 C, 160 as well. 그리고 160조에서도 각각 어떻게 선거 등을 As 통해서 유권자 등에게 책임을 this 지도록 되어 is 있는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preferred pursuance of power conferred under Article 341 and 그다음에 342 of 341, the Constitution. 342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이제 This is 어떤 우대 혜택을 specific power 받을 수 있는 entrusted to the 보호대상자들을 President of 지정할 수 India 있도록 되어 있는데 in 대통령에게 consultation 이름된 with 특별한 governor 권리입니다. with respect to 그래서 that 각 주의 state. 주지사와 협의를 The 하여서 grants and 내지 debate 자문을 which 얻어서 took 지정을 place 할 수 in the 있도록 되어 Constituent 있습니다. Assembly debate at the time of adopting the 그래서 Constitution, 이제 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there 당시 the 재헌
의회에서 논의가 Dr. B.R. 있었는데 Ambedkar 비안 uh, 엠팔카라고 said, 큰 역할을 하셨던 I quote, the 초안 object 작성 of these two 의장께서는 articles, 이 as 두 I 개의 stated, 헌법 was 조문의 to 어떤 eliminate the 목적과 necessity 취지는 of burdening the Constitution 불필요하게 with long list of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헌법에 tribes. 부담을 주지 않기 It is 위해서였다. now 그러니까 대통령이 proposed that 지정하도록 한 the 것은 Parliament, in 헌법에 부담을 consultation 덜어주기 with the governor 위해서였다라는 or 겁니다. the ruler of the 그래서 state, 정부는 should have 주의 the 주지사 power 내지 to 주 issue a 지도자와 general 함께 notification in 일반 통지를 Gazette 발급할 수 있는 specifying 권리가 all the 따라서 castes and 명시되어 tribes 있습니다. or 어떤 group 카스트나 thereof 부족, need to be 어떤 scheduled 집단들이 castes 소위 and 지정 scheduled 카스트, tribes 지정 for the 부족 purpose 대상이 of the 되는지 privileges which have been defined 대통령이 for them 지정합니다. in the 그래서 Constitution. 지정이 되면은 The 헌법상에 only 이미 limitation 명문되어 있던 has 여러 been 혜택들이 imposed is 적용되는데요. this, that 유일한 once a 제약은 한 가지가 notification 있는데 has been issued by the 대통령이 President of 내 India, 지정을 which 공표한 이후 undoubtedly he will be issuing in consultation 물론 단독으로 with 결정하는 것이 and 아니라 on the advice of government of each 각 state. 주 정부, 지도 It is 어떤 if 주지사의 자문을 받은 any 상태일 텐데 elimination 어쨌든 was to be 공포 made in 이후 the list, so 일부 삭제를 notified, 할 or 경우 any addition to be 리스트에서 made, 누군가를 추가하거나 that 삭제할 must be 경우 made by the 그런 Parliament 어떤 or 수정은 반드시 not by the 연방의회를 President. The 통해서 object 수정이 is to 이루어져야지 eliminate any 대통령이 kind 할 of 수는 없다라고 political 했습니다. factors having a 뭔가 play in the 정치적인 matter 변수가 of 관여될 수 disturbance 있지 in the 않도록 schedule 그래서 or 지정된 published by 목록 the 이미 대통령이 공포한 President. 상태에서는 정치화되어서 unquote. 변경되는 So the 그런 일들을 constitutional scheme is 배제하기 very clear 위해서입니다. on 그래서 preparation of this list for the 헌법제도에서는 constitutionally 대통령이 protected class, that 반드시 is 이러이런 scheduled 절차를 caste 거쳐서 and scheduled 지정 tribe. 카스트, 지정 부족 May I answer 대상자들 the 목록을 quickly the next 결정하도록 그 question 권한이 also? The next question, 명백히 could you 규정되어 please 있습니다. specify the role of 그래서 courts 두 in 번째 protecting 질문입니다. these 법원의 역할이 rights of 무엇이냐라고 individuals who are 물으셨습니다. members of socially and 사회 economically 경제적 backward 후진 class of 계급에 속한 citizens when they 일원들의 move 권리, across the states in India. 인도네에서 다른 주로 이주했었을 때 권리가 The fear 상실되었을 때 has 법원이 been 어떻게 rightly 보호해주느냐 raised by 물으셨는데요. this question by the discussant. 네, 그래서 왜 When a person 물으셨는지 X 잘 이해가 되는 who belongs to 질문입니다. the scheduled caste, 이 지정 when 카스트에 migrates 속한 one 사람이 to other states in 다른 India, 주로 이주를 he 한다. loses his 인도네에서 그럴 protection 경우는 or 일단은 status 보호 지위, 이 as 지위가 scheduled 상실이 caste 되는 with 것이 respect to the 일반적입니다. state 왜냐 or 지정 rest of the 카스트나 India. 지정 부족은 And 해당 it has been 주에서만 interpreted 일단은 as 주 right 기준으로 by the 적용되도록 되기 courts 때문입니다. in India, 네, 이제 including 인도의 the Supreme Court 법원, of India. 특히 대법원 판례들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Successfully, but the reality and fact upon the migration that the stigma, 이제 이주 현상, backwardness, 배경에 대해서 inferiority, 말씀을 드렸죠. and 낙인 vulnerability 효과, along with the 여러 status of scheduled 가지 caste and scheduled tribes 차별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 migrates 여러 가지 with 열악한 such 그런 person wherever he 상태에 goes. 처해져 있는 Because of this backwardness, 사람들인데 the stigma 어딜 and sadness 가든 is due to his birth and it moves from 이런 generation to 출생, generation. 이 출생이 그냥 The 대를 courts in India, 이어서 while interpreting such 계속 beneficial and social 끊기지 objectives, 않고 계속 부담이 behaves such 됩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인 provision 차별, has just 태생적인 interpreted 어떤 in 짐이 mechanical manner, 계속 not 이어지도록 되어 taken 있는데요. realistic, pragmatic approach. 시바쿠마 It 교수님, only strikes, 교수님, yes,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요. okay, 우리 I am finishing. I am 네, finishing. 거의 다 So 끝났습니다. it 죄송합니다. is it only when cites reasoning local needs and local backwardness 그래서 이제 of that particular 인도에서는 state. 해당 So 주 the 단위로 decision 이런 신분을 in 인정하고 action 특권을 committee 인정해 as well as 주도록 the, 되어 I 있는데 mentioned the 그래서 marriage 현실을 and the 제대로 figure 반영해주지 of 못하고 requires 있습니다. reconsideration and the 그래서 이제 좀 constitutional 재고를 courts of 해달라. India has to 이거를 좀 rectify 현실화하기 our own 위해서 mistake, which 좀 defeats the purpose and objective 어떤 대법원 of 차원에서의 conferring status of 어떤 constitutionally 헌법 protected 뭐 class. 합헌성 등등에 대한 Thank you very much. 심사가 Sorry 좀 for 요구되는 taking 그런 long time. 실정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 너무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열띤 토론 또 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우리 메일을 통해서 또 주고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 사무국을 활용하시면 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주제가 인더스트리 트레이드이고요. 발표는 우리 마카오 대학의 알렉산더 스베틀리치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Fading Borders for Trade and Investment이고요.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은 한동대학교의 조혜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스벨틀리치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International Conference. My name is Alexander 안녕하십니까? 제 Svetlicini, 이름은 and 알렉산더 it is my pleasure 스베틀리치니입니다. to speak to you today 오늘 이 on the role 자리에서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under the 국경을 ASEAN 넘어선 Regional 무역 및 Competition 투자, Policy, 아세안 영내 경쟁 under the 정책과 general 국유 theme of 기업에 our 대해서 conference, 말씀드릴 수 which 있게 is 되어서 기쁘게 laws for 생각합니다. fading borders 오늘 in 전체 Asia 회의 주제가 in the 국경을 field of 넘어선 trade and 아시아의 investment. 법제이죠. 그 맥락에서 무역과 I would like 투자에 to begin 대해서 my 말씀드리도록 presentation by 하겠습니다. highlighting 우선 several reasons why it is especially 제 발표를 important to 시작하면서 discuss the rol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국유 today. 기업 또는 We have all SOE의 witnessed 역할에 the 대해서 rise of 논의하는 게 왜 중요한지 protectionism and 설명드리겠습니다. populism in the 전 state 전 economic 세계의 policies 국가 around the 경제 world. 정책에서 This has 보호주의와 also affected 포퓰리즘이 the 부상하고 discourse in the field 있습니다. of competition 그리고 law, 이 where 현상은 different 경쟁법의 stakeholders called 담론에도 for 영향을 주고 greater 있습니다. consideration of the 왜냐하면 다양한 industrial 이해 policy and 당사자들이 other 산업 public policy 정책 및 objectives 공공 정책 for the 목표에 protection and 있어서 promotion of the national champions, 국가를 which 위해 often 일하는 are 기업들, 즉 state-owned enterprises. 국유기업 또는 We have SOE의 also 보호와 witnessed 진흥이라는 new 목표를 더 잘 regulatory 반영해 barriers 주길 for 요청하고 있습니다. SOE 또한 operations abroad, 해외에 진출한 such as SOE 대상으로 foreign 새로운 investment 규제 screening 장벽들이 regimes 등장하고 based 있습니다. on the national 예를 security 들어서 and public 외국인 order, 투자 평가 as 제도가 well as 국가 the screening 안보와 for foreign 공공 질서라는 subsidies 기반 that 위에서 the 추진되고 companies might 또 have 외국 received 보조금 in 심사도 their 받아야 home 합니다. countries. 자국에서는 쉽게 보조금을 The rise 받을 of 수 있지만 China as 해외에서는 an 그렇지 economic 않죠. powerhouse 오늘날 and the 중국이 increase 경제 of 강국으로 부상했고 the 또 presence on the international markets 중국의 of its 국영 SOEs 기업들의 have also 존재감이 created 세계 시장에서 계속 new 커지고 challenges for 있습니다. competition law 이에 enforcement, 따라서 for 관련 example, in the field 경쟁법 of merger control, 집행의 도전 screening 과제도 the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rporate 중국 acquisitions of SOE의 Chinese 기업 SOEs. 인수 시 기업 결합 신고 제도 등이 Finally, 있겠죠. looking into the 또한 post-COVID-19 economic 코로나19 recovery period, 이후의 경제 회복기를 the 대비해서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begin to 정부와 또 debate 다른 이해 the role of the 당사자들은 state-owned enterprises SOE와 and the private companies in the 사기업들이 process of economic 경제 recovery, 회복에서 which is 맡게 going to 될 be 역할에 대해서 a litmus 논의를 test 시작하고 for 있습니다. competitive 이러한 neutrality 논의가 in the 곧 level 전 playing 세계의 field 이 around the 공정한 world. 경쟁의 장 그리고 경쟁 중립성에 대한 When we speak about 리트머스 the 시험 state-owned 역할을 할 것으로 enterprises 보입니다. in competition law, 경쟁법의 we speak of them as 관점에서 SOE에 undertakings, 대해서 이야기할 때 which 이들을 are active 언더테이킹 on 또는 certain 사업이라고 markets, 흔히 칭하면서 supplying 이야기를 합니다. or 그 buying 일환으로 goods or 일부 services. 시장에서는 이미 SOE가 So we 활발하게 can say 재화와 that 서비스를 구매 the 및 competition law 공급하고 is in fact 있습니다. ownership 사실 neutral. 경쟁법은 Without 오너십에 대해서 distinguishing 중립적입니다. who is 다시 the 말해서 owner of the 경쟁법은 company, 기업의 but 오너가 rather 누구인지에 focusing 따라서 on the 구분을 두지 economic 않습니다. motivations of its 경쟁법은 오로지 market 이 behavior. 시장 As 행동의 such, we can 경제적 say 동기에 that 초점을 두고 competition 있습니다. law is based on the 따라서 principle of competitive 경쟁법은 neutrality, 경쟁 which 중립성의 means that it does 원칙에 not 기반을 discriminate 두고 있다라고 between 말할 수 different 있습니다. types of companies 즉 based on their ownership. 오너십을 기반으로 한 기업 유형에 Nevertheless, 따라 구분하지 despite 않는 this 것입니다. competitive neutrality, 그런데 이런 there 경쟁 are certain 중립성에도 concerns 불구하고 which are caused by 사실상 the specifics of the 그 SOEs. SOE To name 고유의 just a few 특성 of them, 때문에 생기는 우려들이 public 있습니다. policy functions 예를 of the 들어서 SOEs, SOE의 along with the commercial 공공정책 objectives, 기능과 affect their 상업적인 decision-making and 목표가 affect their SOE의 의사 behavior of the 결정에 markets, 영향을 미치고 something that 시장 has to be 내에서 taken into 이들의 account when 행위에 applying 영향을 the 미치게 competition 됩니다. law to 그래서 the 이러한 actions of 것들을 the SOEs. 고려해서 경쟁법을 SOE에 Also, 적용해야 할 because of the state 것입니다. support granted 또한 to the SOEs, SOE에 대한 국가 지원 it might 때문에 cause the distortion in the level playing field, 공정한 경쟁의 because 장애, in this 왜곡이 way, 생길 수 the 있습니다. SOEs will have 왜냐하면 more 이렇게 advantageous 국가 지원을 받게 market 되면 position in relation to private 동일한 국가 companies 지원이 that do not 없는 receive 사기업 the 대비 same SOE가 kind 시장 of 우위를 state support.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ate-owned companies also 또한 frequently operate SOE는 as monopolies, 독점이 or in a 가능하고 highly 또 많은 regulated 경우 독점을 sectors 하고 있고 where they are subject to the 그리고 규제 강도가 sector-specific 높은 분야에서 legislation, 해당 분야의 which also 경쟁을 regulates 규제하는 competition, 분야별 and there we 입법에 might have 적용을 a 받고 overlap or 있습니다. conflict 이렇게 between 되면 applying SOE는 competition law and 경쟁법과 또 sector-specific 분야별 법을 동시에 legislation 적용받으면서 to the activities 해당 of the 과정에서 SOEs. 중복과 충돌이 있을 Finally, 수가 there is a number 있습니다.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그리고 또 challenges of 경쟁법을 applying competition law SOE에 to the 적용하는 데 SOEs that we'll 있어서는 address later 실질적이고 또 in the presentation. 절차적인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When we 하겠습니다. start speaking about the
a role of the SOEs 저희가 in ASEAN, 아세안 내 I would like SOE의 역할에 대해서 start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reminding you of the objective of the ASEAN Economic 아세안 Community, 경제 공동체의 which is the 목표를 creation of a 살펴봐야 single 합니다. market and a 아세안 경제 production-based, 공동체의 highly 목적은 이 competitive 경쟁적인 economic region 경제 지역의 with equitable development, 단일 시장 및 economic 생산 development, 기반을 and also 구축하고 fully 공정한 integrated 경제 in 발전을 the global 이루고 economy. 또 아세안이 세계 For the 경제에 완전히 achievement 통합될 of 수 this 있도록 하는 objective,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the 달성하기 ASEAN 위해서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Blueprint 경제 공동체 2025 블루프린트 have stated that 2025에서는 level playing field for all firms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효과적인 경쟁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공식 서류상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 내에서 국유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의 기반이 제공된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이 협력하는 방식 또는 아세안이 영내에서 함께 합의된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장일치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에는 이러한 이 위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초국가적 규정이나 집행기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세안에서는 개별국의 의지와 각오를 통해서 이 목적을 각국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경쟁법과 정책에 관련해서 영내 경쟁 정책 가이드라인이 2010년에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 중립성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SOE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법이 SOE의 시장 행위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 동시에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국들이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경쟁법에 대해 몇 가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블루프린트 2025는 경쟁 정책 및 법 도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경쟁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이 경쟁법이 입법이 되면 그 내용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내 경쟁 제도를 구축해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경쟁 당국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경쟁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것, 하모나이제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이 전반적인 경제 정치 맥락 내에서 경쟁 정책과 법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각 아세안 회원국의 경쟁법과 또 경쟁 당국 관련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캄보디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포괄적인 경쟁법을 입법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당국 설립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단계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어떻게 국가 경쟁법을 SOE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나이의 경쟁법을 보면 분야별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법이 특정 분야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특정 분야 또는 특정 활동에 적용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사실상 SOE가 해당 분야나 활동에서 경쟁법에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포괄적인 경쟁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경쟁법을 SOE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here is a centralized 인도네시아에서는 control over the SOE에 SOEs 대해서 concentrated in the hands 중앙 of 집권화된 the 통제가 있습니다. specialized ministry. 이 But there is SOE also a 담당 large 부처가 number 이 of the 통제를 담당하고 locally 있고 또 regionally 많은 controlled SOE는 지방 SOEs. 정부의 통제하에 In 있습니다. Indonesia, the 인도네시아는 SOEs play a very important 에서는 role in the SOE가 national industrial 국가 산업 policies, 정책에서 and 매우 중요한 this 역할을 significantly 합니다. increases the state 따라서 intervention in the market and in the 국가의 way 시장 how 개입과 the SOEs operate in these 또 markets, SOE which of 운영에 course 대한 affect 국가 their 개입의 수준이 competition 높습니다. with private 이에 따라서 companies. SOE와 사기업 간의 경쟁 환경에 Laos 영향을 is 미치고 currently 있습니다. ongoing an SOE 라오스는 reform, 현재 where SOE the 개혁을 government 추진하고 tries to 있습니다. make 정부가 them to perform better SOE의 economically. 이 경제적인 역량을 However, the 강화하기 competition 위해서 law 개혁을 still 추진하고 있습니다. envisages certain 하지만 exemptions based on public 경쟁법을 policy, 살펴보면 공공 which can 정책을 be 근거로 한 expected that SOE SOEs 면제 would be 조항들이 covered by 있습니다. such public policy 따라서 exemptions in SOE가 certain 일부 sectors. 분야에서 공공 정책 In Malaysia, 목표를 where 근거로 also 해서 there is a 경쟁법 certain 적용 degree of the 면제를 받고 centralized 있습니다. SOE control, 말레이시아에서도 there are different SOE는 어느 정도 sectors 중앙 which are 집권화된 exempted 통제하에 from the 있습니다. application 일부 of the 분야는 competition legislation 경쟁법 적용이 and have 면제되고 a 있고 specific sector 또 specific 분야별로 competition regulations which 별도의 apply to those 경쟁 sectors. 규제가 있는 As a 경우도 result, 있습니다. some SOEs are 따라서 not 일부 being subject to SOE는 competition law 경쟁법의 적용을 받지 enforcement. 않고 있습니다. In Myanmar, 미얀마의 경우 SOEs dominate SOE가 several important 몇몇 markets, 주요한 시장에서 and the 지배적인 위치를 competition 차지하고 law and 있고 its enforcement is only at the initial 경쟁법과 그 stage. 집행은 So 아직 here it's 초기 also 단계에 quite 있습니다. early 따라서 to speak about 이 the 미얀마에서도 ways how the 사실상 competition law SOE in this 대상 jurisdiction would apply 경쟁법 to its 적용 및 SOEs. 집행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아직 Similar 이릅니다. situation in the Philippines, where 필리핀도 the 유사한 competition 상황입니다. authority has already 경쟁 accumulated 당국이 certain 이미 enforcement record, 경쟁법 집행을 한 기록이 but 몇 there are 차례 있긴 하지만 a little evidence on how the 사실 이 competition law would be applied 경쟁법이 to the SOEs, SOE에 which 적용된 actually 사례는 아직 receive a 부족합니다. significant state support, 필리핀에서 which SOE는 leads 많은 to 국가 지원을 받고 있고 distortion of 이는 market competition on several markets where the 여러 SOEs 시장에서 compete with the private SOE와 companies. 사기업 간의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In 있습니다. Singapore, there are sectoral 싱가포르는 competition provisions, 분야별로 별도 경쟁 which 규제 또는 basically 경쟁 조항이 exempt 있고 certain sectors 일부 from the 분야에서는 application of the 경쟁법 적용이 competition law and 면제되는 have 대신 이 sector-specific 분야별 competition laws 경쟁 applied 규제가 there. 적용되고 있습니다. Nevertheless, the 그럼에도 Singapore 싱가포르 Competition Authority 경쟁 has already 당국은 shown that it is capable of applying competition law to the 그 SOE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몇 차례 사례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만에서는 SOE를 경쟁법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 면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과거에 그 국유 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과거 SOE, 현재는 민영화된 이런 공기업들의 지배적인 위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SOE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SOE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SOE가 여전히 규제 당국, 예를 들어서 경쟁 당국을 포함한 여러 규제 당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SOE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아세안 회원국들의 국유기업 대상 경쟁법 적용 및 집행 현황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많은 아세안 국가에는 다양한 분야별 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중립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들에서는 SOE가 경쟁법 적용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아세안 국가의 SOE는 국가 경제 정책의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이런 국유 기업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어질 것이고 시장 내 우위도 강화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SOE 개혁을 추진해서 SOEs and make them
이를 통해서 market players on the same footing with SOE와 private 뭐 enterprises, there we can 사기업들이 expect 공정하게 more 경쟁할 수 competition law 있는 enforcement 환경을 조성하고 towards 있습니다. 이런 SOEs. 국가들에서는 And then SOE generally there 대상으로 is 더 a very 많은 varying 경쟁법 degree 집행을 of 기대해 볼 수 antitrust 있을 것 enforcement 같습니다. with 또한 some 독점 competition 금지법의 집행 authorities 수준도 being 국가마다 다릅니다. more 일부 active, 경쟁 some less 당국은 좀 더 active, 적극적으로, some 일부는 좀 더 willing, and 소극적으로 others 독점 unwilling to 금지법을 apply SOE에 competition legislation 적용하고 있고, to the 이런 actions 식으로 서로 of the 다른 SOEs. 수준의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When we put together 이러한 these observed 추세를 tendencies 감안하고 and the 또 goals of the 아세안 ASEAN 경제 공동체의 economic community, 목표를 생각해 보면 we can underline several ways forward that 향후 we can 다음과 expect 같은 in the way 방향들로 how the SOEs will be handled under the 경쟁법 내 competition laws SOE의 of 대우가 these countries. 변해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First, 있을 we 것 can 같습니다. expect 우선 첫 번째로는 although reduced but certain degree of 이 국가 harmonization of the 경쟁법의 national 조화 competition 수준이 laws, 현재는 비록 낮지만 especially 앞으로는 어느 정도 as 조화가 이루어질 the 것으로 보입니다. competition laws, 특히 competition law regimes in the ASEAN 아세안 member 지역 states 내에서 becomes more 경쟁법 mature 제도가 and 보다 try to 성숙해지면서 adopt the best 국가들이 practices from 타국의 other 모범 countries. 관행을 도입할 것으로 We also 보입니다. see a clear need for 또한 establishing some sort of regional 아세안 cooperation 내에 arrangement, 영내 at 협력 least for 제도가 those 필요해 cases 보입니다. which 특히 concern cross-border trade, 국경 간 무역과 where the 관련된 competition 경우에는 authorities from different 회원국들의 ASEAN member states 서로 다른 might 경쟁 find the need 당국이 to 함께 communicate, 소통을 하고 interact, and cooperate 또 on certain cases. 상호작용하고 또 협력해야 할 것으로 It could 보입니다. also be suggested that 또한 the ASEAN member 아세안 states should 회원국들이 consider adopting some sort of common principles 일종의 for 공통의 operations of its 원칙들을 SOEs, 도입해서 especially SOE를 for the 운영하고 overseas 특히 operations. 국외 운영 시, When 해외 운영 시 the 이를 SOE 도입할 from 것을 one 제안하고 ASEAN member 싶습니다. states conduct 한 회원국의 business or invests SOE가 in 다른 another 회원국에 ASEAN 진출해서 member state 비즈니스를 하거나 where they 투자를 could 할 경우 그 진출한 influence the competition on the 국가 markets. 시장 내의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기를 거치면서 reduce the pace of the SOE SOE reforms, 개혁의 which 속도가 makes it 더뎌질 수 especially 있습니다. important that 그렇기 the ASEAN 때문에 countries 더욱이 아세안 continue the 국가들은 dialogue 지속적으로 in relation to applying competition 경쟁법의 law SOE to the 적용에 대해 activities of their 담화를 SOEs, 이어가야 especially 할 when they're 것입니다. engaged in the cross-border 특히 trade 국경 in 간 goods and services.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이라는 So, 맥락에서 이 these were 논의가 my 중요합니다. conclusions, 그럼 여기서 제 발표를 which follow 마무리하도록 from the 하겠습니다. comparative review of the competition laws in the ASEAN 아세안 countries. 국가들의 and the 경쟁법 way how 비교 they 연구를 apply to the 바탕으로 market 경쟁법이 behavior 각국 of their SOE의 시장 SOEs. 행위에 어떤 영향을 I thank you for 주는지 your attention, 발표드렸습니다. and I 경청해 look 주셔서 forward to 감사하고 your questions and 질문과 feedback during the 피드백 Q&A session.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국유기업, 국영기업이 우리 경쟁법에 주는 많은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시적절한 발표인 것 같고요. 특히 아세안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AEC 청사진 같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10개국 정도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경쟁 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발표에 대해서 한동대학교의 조혜신 교수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혜신입니다. 한동대 법과대학의 부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스베틀리치니 교수님, 발음 죄송합니다. 스베틀리치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아세안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세안 국가들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유망하고 많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아세안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더 밀접한 협력이 가능하고 또
빈번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세안 지역에서의 경쟁법,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베틀리치니 교수님의 토론자로서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아세안 내의 국유기업 또는 국영기업 관련 현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세안 지역에서 SOE는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해 그리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SOE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대로 규제해야만 향후 아세안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SOE 기능의 긍정적인 면모를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세안과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SOE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인 강점을 활용하고 또 그 공공적인 책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웰빙, 즉 공공 웰빙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경쟁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통신 분야가 오랫동안 국유 기업의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 기업이 특별 규제를 받고 특별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한국의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전기통신 산업의 한국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별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낳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갔고 그 결과로 오늘날에는 한국의 국가 경제 정책에서 경쟁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법을 국유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폐지하고 신규 진출을 장려하고 또 올바른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에는 그 SOE의 독점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SOE 대상 특별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연구원으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경쟁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OE의 독점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연구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주요 국유 기업이 주도해온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께서는 아주 야심찬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영내 경제 규범을 조화시키고 조율하자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세안에서는 이 비전을 향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발표된 아세안 경쟁 정책 영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2025 아세안 경제 공동체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 비전 달성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험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세안 지역에서 경쟁 당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뭔가 실질적인 제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경쟁 당국 역량 강화를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토론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 우리 토론자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었을 걸로 이해를 하고요. 토론자께서 한두 가지 코멘트와 함께 마지막에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네, I'd like to 감사합니다. thank also Professor Cho for providing valuable 조혜신 comments 교수님, on my presentation. 아주 훌륭한 의견, Very 피드백 잘 briefly, 들었습니다. some of the points that she made 간단하게 that certainly deserve some more 말씀해 reflection.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 One point that she 의견을 just 말씀드리도록 mentioned is 하겠습니다. that we should not forget about the 아까 public 말씀하신 functions 것 of the 중에 SOEs that 하나가 they provide SOE의 goods 이런 and services to the 긍정적인 respective societies. 공공 기능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And,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I 해주셨습니다. would agree that exactly these kind of services and goods 네, 말씀하신 그러한 공적 기능을 하는 서비스와 재화가 바로 이 경쟁법의 면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 통째로 면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 서비스나 재화에 대해서 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경제에 공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쟁법에서 면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쟁법을 적용할 때 동시에 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 진출이 장려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SOE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장벽을 폐지해야만 경쟁법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E의 그런 독점이라든지 과도한 시장 우위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이 개방이 돼야만, 그리고 국가의 과도한 보호주의가 폐지돼야만 앞으로 경쟁법에서 사기업과 SOE가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쟁 중립성의 원칙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세안 경쟁 당국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유럽 경쟁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의 유럽 경쟁 당국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케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관행이 아세안에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각국의 경쟁 당국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서로 모범 관행을 도입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부별로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SOE가 다른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그 진출국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할 텐데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주제도 대화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국의 경쟁 당국이 함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모범 관행을 배우고 또 앞으로 공동의 원칙 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최 측에게 이렇게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혜신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세션에 준비되었던 발표와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peakers.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모더레이터님, 아주 열띤 논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션 1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10분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쉬는 시간 10분만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세션을 3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주제로 세션 2 곧 시작하겠습니다.